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경의 39번째 교회와 40번째, 40번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대해입니다. 건대해. 건은 반목을 견디며 어렵게 나아가는 길이고 해는 반목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보다 앞서 가인의 길과 규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가인의 길은 한 가족이 되는 길이었고 규의 길은 반목이 생겼을 때 그 떠나는 길, 그 한 가족을 이루었다가 떠나는 길,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하경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유교의 그 큰 그 덕목이죠. 수신 내 몸을 닦는 수신과 제가 집안을 다스리는 제가 그다음에 치국 평천하지요. 그래서 하경이 바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순서로 길이 나열돼 있는데 그 이보다 앞서 있었던 가인의 길과 규의 길서부터 제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죠. 집안을 다스리는 길에 대해 지금 그 주역이 쭉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 가인의 길과 규의 길을 살펴봤고 지금 건의 길과 해의 길도 이 제가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뭐냐면 집안에서 반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건이고 그 반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의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제가의 길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뒤로도 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국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천하의 길이 쭉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하경의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의 길 중에 건의 길과 해의 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이 삼자대대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가인의 길과 규의 길이 서로 대대죠. 그 다음에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건의 길과 해의 길이 이렇게 대대인데 이렇게도 대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뭐냐면 이렇게는 도전궤로 대대고 이렇게는 배합궤로 대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는 건의 길이 그 다른 주역책 보시면 사실 건의 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끔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역 공부를 좀 다른 책하고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건의 길의 의미를 알려면 이렇게 삼자대대의 구도에 집어넣어 놓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건의 길은 이 해의 길과도 대대가 되고 규의 길과도 대대가 됩니다. 뭐냐면 규는 반목이 생겼을 경우 그 이혼해서 새로운 가를 이루는 길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건은 반목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힘들지만 참으면서 어렵게 나아가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도 대대가 되죠. 여긴 반목을 푸는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네 개를 전체를 놓고 생각하시면 건의 길이 어떤 취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단전은 건의 길에 대해서 풀이하기를 건은 어려워하는 것이다. 험함이 앞에 놓여 있으니 험함을 보면 그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으리라. 뭐냐면 이 참 좋은 말이죠. 험함을 보면 그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으리라. 특히 지라는 게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이 얘기거든요. 이 건의 길이 이 하괴는 이게 간괴입니다. 간괴가 그치는 거죠. 그리고 상괴는 감입니다. 이게 험난함입니다. 험난함을 봤으면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괴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그친다는 것, 간괴의 취지는 그냥 그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치냐는 겁니다. 이 간괴가 그치고 버티는 것인데 그렇게 그치고 버팀으로써 자기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는 지켜내는 것이 간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친다는 의미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험함을 보면 그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이 그친다는 거는
그치고 버팀으로써 핵심 가치는 지켜내는 것, 그게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함을 보면 앞으로 험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봤으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빨리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신에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는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다. 뭐냐면 이 건괴는 지자 안다고 나는 뭘 좀 안다. 뭐 좀 아는 사람 그 안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 아는 사람으로서 군자의 처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험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천방지축 계속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는 아둔한 사람이죠. 네. 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군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은 거내길은 군자가 그로써 자신에게 돌리어 덕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군자는 불평불만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상황을 자신에게 돌려서 덕을 닦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군자가 이 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의미해온 것은 갈 때 어렵게 여겨야 이르는 것이 명예롭기 때문이다. 이 음이라는 것은 버티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이라는 건 응축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주변에서 이거 좀 해라 하는데도 사양하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응축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느냐? 왜 그러느냐? 갈 때 어렵게 여겨야 이르는 것이 명예롭기 때문이다. 예, 요거는 제가 책하고 조금 해석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왕과 레죠. 예, 왕래죠, 왕래. 왕 갈 때 어렵게 여겨야 돌아오는 이르는 것, 나한테 이르는 것이 명예롭기 때문이다. 이건 이 말의 의미는 쭉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단계 의미 두 번째에 또 온 것은 왕의 신하가 어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상이다. 자기의 연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 뭐 좀 해라 주변에서 하는데도 통 안 한단 말이죠. 근데 2단계에서 역시 또 안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좀 해라. 너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안 하느냐. 좀 나서서 해라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왕의 신하가 어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거는 왜 그러냐. 자기의 연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이 주군이 있고 주군에 신하된 사람은 그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자기한테 없죠. 자기 위에 왕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지 그 밑에 있는 자기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고가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이죠. 지금 이 거내길은 뭐냐면 집안에 반목이 생긴 경우입니다. 집안에 반목이 생겼고 군자는 자기가 그 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과 반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일이 뒤집힐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양해서 안 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주변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얘기죠. 3단계 보실까요? 양이 세 번째 오니 갈 때 어렵게 나아갔음에도 이르는 것이 뒤집힘인 상이다. 이제 3단계의 양이 왔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군자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간계의 취지는 뭐냐면 버티다가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효가 왔다는 것은 드디어 이 세 번째는 군자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참고 세 번째 했음에도 역시 이르는 것은 뒤집힘이라는 얘기죠. 뭐냐면 지금 군자는 이 가의 주인과 반목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의 주인이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왜냐면 반목에 있으니까 이 밑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자가 하려는 그 일을 그대로 추인해주지 않고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예상됐기 때문에 군자가 앞서 이 두 번에 걸쳐서는 하지 않고 참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 한번 보실까요? 4단계. 음이 네 번째 오니 갈 때 어렵게 나아가니 이르는 것이 동행인 상이다. 뭐냐면 이 3단계에서 그래서 군자가 핵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고 하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군자가 얻는 거는 뭐냐? 4단계부터 이제 이렇게 참고 노력한 그 성과가 나타납니다. 4단계에서 뭘 얻냐 하면 그렇게 갈 때 어렵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 동행이다. 뭐냐면 이 군자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상황을 살피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5단계. 5단계 뭐냐면 5단계 다시 한번 양이 오죠. 양이죠. 양이 오는데 양이 다섯 번째 오니 대단히 어렵게 나아가니 벗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4단계는 동행이었죠. 동행. 이제 4단계에서는 동행을 얻는 정도였는데 5단계가 되니 벗을 얻고 있습니다. 벗. 벗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데 노노코 공자님이 벗이 있어 멀리서 바야흐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5단계는 뭐냐 하면 이 건의 길이라는 거는 그 군자가 어떤 그 가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데 가의 주인과 그 주군과 반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군자가 뭐 이렇게 참고 세 번째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결국 반목이 있으니까 가의 주인이 그걸 뒤집어 놨죠. 이런 상황 아마도 회사나 이런 데서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군자가 이렇게 미리 험난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조심을 하면서 주의 깊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5단계가 이르면 자기를 알아주는 벗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벗이 있어 멀리서 바야흐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상황의 벗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멀리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 건의 길은 워낙 이 군자에게 주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5단계에서 이 벗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인 것이죠. 그 다음에 6단계 볼까요?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니 갈 때 어렵게 나아가느니 이르는 것이 여물다. 발음이 어려운데요. 뭐냐면 이거는 상경의 23번째 그 박괴에서 석과 불식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석입니다. 이게 뜻이 이 단단하게 여문다는 뜻이죠. 단단하게 여문다. 뭐냐면 이 건의 길의 취지가 어디 있는가? 군자가 갈 때 어렵게 나아가니까 이르는 것, 왕이고 레죠. 갈 때 어렵게 나아가니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군자가 얻은 게 뭐냐? 이 여물석자, 여물석자를 얻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냐면 이 4단계의 군자의 동행자가 생겼죠. 그 다음에 5단계의 군자의 벗이 생겼죠. 이게 군자가 얻은 성과입니다. 이 가의 주인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아주 외롭고 힘든 처지의 군자가 힘들게 나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군자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행자가 생기고 벗이 생기고 군자가 얻은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자가 단단해졌다는 것이 이게 단단하게 여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 군자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군자를 따르는 사람이 생김으로써 군자의 그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아주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을 얻고 군자 자신이 단단해지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결국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괴사입니다. 괴사 거내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괴사죠. 그 거내길에서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이고 불리한 것은 동북 방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서남이나 동북은 그 주역 두 번째 교인 곤괴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표현들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쓰였던 표현이 나오면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전체적인 주역 4,500자 정도 되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괴에서 서남이나 동북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서남은 서남득붕입니다. 서남득붕. 동북은 동북상붕이죠. 동북상붕.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득붕해야 한다. 친구를 얻어야 한다. 이 거내길에서 아까 5단계에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알아주는 벗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내길은 그 외롭고 힘든 길,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벗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불리한 것은 동북 방향이다. 동북 방향은 고내길에서 그 벗을 잃는 길이었습니다. 뭐냐면 벗을 잃는 것을 감수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내길에서는 그렇게 그 동북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 힘든 상황에서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군자, 그 진리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군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 거내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하면 길하리라. 힘든 상황이지만 그 견뎌내면 그 군자 자신이 단단해지고 군자와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내길 한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 거내길 한번 그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건이죠, 건. 이 규와 건이 어떻게 다른가? 규는 반목이 생겼을 때 갈라서는 것입니다. 갈라서서 새로이 결혼해서 새로이 가족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에 비해서 건은 반목을 견디면서 어렵게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과 대대를 이루는 해의 길은 뭐냐 하면 반목을 푸는 길입니다. 반목을 푸는 길. 이렇게 하면 이 삼자 대대가 이해가 되시죠? 서로 구분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반목이 생겼는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 반목을 풀지도 못하고 그냥 반목을 꾹 참고 견디면서 어렵게 나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64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아예 반목이 생겼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반목을 해소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있겠죠.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상사하고 뜻이 안 맞아서
사표 던지고 나오면 좋은데 사표는 못 내겠고 못 낼 수 있죠. 뭐 이렇게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있으면 섣불리 사표 못 내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을 사실 상상하면 충분히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건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건에 대해서 조언하기를 험함이 앞에 놓여 있으니 험함을 보면 그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안다고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려면 아니면 지자라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상황이 험하다는 것을 봤으면 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친다는 거는 말씀드렸죠. 이 그치고 버팀으로써 내가 정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단전은 뭐라고 하냐면 건은 어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험함이 놓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며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 어렵게 여긴다,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어렵게 여기는 것이죠.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험함이 앞에 놓여 있는데 천방지축으로 뭐 쉽게 될 것이다라고 행동하면 그거는 아둔한 사람이죠. 그 결과가 아주 좋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 길이 지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선 피치 못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군자는 그걸 뭐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돌려서 덕을 닦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덕을 닦으면 아까 이 힘든 길이지만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나와 동행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알아주는 벗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게 건의 길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군자가 아주 단단해지고 군자의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단단해지는 것이죠. 시련이 없으면 단단해질 수 없겠죠. 모든 것이 좋기만 할 때 사실 단단한 관계에는 안 생기죠. 사람 역시 단단해지지 못하고 이런 그 시련기라고 할 수 있는 건의 길을 갈 때 왜 그 건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시련의 길을 감으로써 사람이 단단해지고 지혜가 생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의 길이 왜 있는지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건의 길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건의 길과 대대를 이루는 해의 길, 그 반목을 해소하는 길, 반목을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